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실 컨텐츠는 여러 가지 와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유튜브에서 만나는 와인들이 너무 비싸서 만나기 어렵다. 나도 좋은 와인 먹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된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가로 만날 수 있는 그랑크리 와인. 빠밤! 샤또 깡뜨메르르. 이 와인은 보르도 그랑크리 5등급 막내격인 와인으로 1855년 그랑크리가 아닌 1856년에 추가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의 와이너리로 밸런스가 좋고 가성비와 접근성이 좋습니다. 가격은 단돈 5에서 6만원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메독이라고 써있는데, 오메독이 이제 메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지역 중에서 오가 이제 높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의 상류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메독이라고 써있는 곳은 대부분 이제 하류 쪽이죠. 굳이 내가 안 좋다는 걸 알릴 필요는 없으니까 밤메독은 잘 밤메독이라고 안 쓰고, 그렇죠, 그렇죠. 오메독은 이제 오메독이라고 쓰는 편인데, 네, 특별한 마을에 특별하게 마을로 분류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맞습니다. 포도밭을 갖고 있는 그런 샤또고, 이제 그랑크리가 5등급까지 네, 맞습니다.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메독에는 뭐 샤또 까망싹이라는 그랑크리 와인이나 아니면 샤또 랄라길이라는 4등급 와인이나 이런 오메독에는 좋은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랑크리 와인이라고 하면 1855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박람회 엑스포를 기점으로 와이너리를 선정해서 이 와인들은 굉장히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라고 지정되었던 와인인데요. 요 깡뜨메르르도 55년에 지정을 받았나요? 55년에 지정을 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55년 박람회를 할 때 박람회 책자도 제작을 하고 거기에 지도가 실려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보면 없어요, 얘가. 지도에는 표기가 안 됐어요. 근데 그 해 이제 9월 이후로 나온 책자에는 얘네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바로는 이제 요 와이너리 소유했던 오너가 네네. 좀 로비를 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랑크리 등급 역사상 뭐 2번의 변경 사례로 가끔 시험 문제도 나오는 이제 그런 거들.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등급에서 1등급 된 거, 그리고 얘가 등급이 없었는데 이제 그랑크리 5등급으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 1차 발표 때는 없었다가 없었어요. 네, 추가 합격된 와인. 보결. 정말 55번째 크리의 마지막 합류 와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1855년이었으니까. 그렇죠. 1855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55번째 같았으면은 해야죠. 난리 나요.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샤또 깡뜨메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르도 와인, 샤또 와인, 밸런스 좋은 와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인이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품종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포도밭 구성은 절반이 까베르네 소비뇽, 네. 그다음에 40% 메를로, 그래서 까베르네 프랑이랑 후티베르도. 하프티베르도. 네네. 갑자기 원래는 까베르네 프랑이 되게 많았었대요. 근데 음흠. 이거를 지금 오너가 이제 그 인수해서 이제 확 개편을 하면서 까베르네 프랑을 좀 많이 뽑고 소비뇽을 좀 많이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까베르네 프랑이 많이 심겨져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깡뜨메르리 가지고 있는 밭을 보면은 지롱드 강이라는 강 왼쪽을 메독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블라이하고 꼬뜨드부르그라는 그 조그만한 지역의 땅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까베르네 프랑을 많이 재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4년, 6년 요쯤에 한번 교체 작업이 있었다고 하네요. 더 쓸데없는 얘기도 있어요. 더 쓸데없는 얘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1884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보르도에 되게 뭐 필록세라 필스 그쵸, 경주에도 그쵸, 많고 그쵸, 있잖아요. 84년에 이제 밀주가 이쪽에 왔는데, 여기 보면은 와이너리 여기에 이제 매동 옆에 마꼬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 약간 그 마카오 마카오 비슷한 같은, 네네네. 스펠링으로. 근데 이게 마을 이름인데, 여기랑 뭐 샤또 마고가 있는 마고 네. 이런 데는 피해가 되게 적었대요. 근데 라피트가 있는 뽀이야, 네.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와이너리들 만든 생테스테프, 생줄랭 이런 데 피해를 엄청 많이 입은 거예요. 1884년, 1844년에 돌았는데 마고 지역 그다음에 요 마고 그리고 요 마꼬 지역 요 두 군데만 조금 상대적으로 네. 피해가 덜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외에 뭐 깡뜨랑 뭐 이런 데 덜했는데, 일단 뭐 얘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보르도가 지금도 그렇지만 매년 뭐 점수나 작황 좀 특이한 이벤트가 있으면 가격이 막 확확 떨어져 올라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뭐 이렇게 큰 오크통으로 그 당시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샤또 마고가 1884년 빈티지가 당시 돈으로 5,000 프랑이었대요. 5,000 프랑. 뭐 얼마인지 계산은 잘 안 되지만
84년 돈으로 샤또 마고가 5,000프랑이었다는 겁니다. 5,000프랑. 그러면은 샤또 라피트도 같이 1등급이니까 가격이 뭐 비슷하거나 더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아는 샤또 라피트는 뭐 사실 5,000프랑이었으면 한 5,500프랑 정도 그렇겠죠?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빈티지는 샤또 라피트가 1,400프랑밖에 안 해요. 샤또 마고가 5,000프랑인데 라피트가 1,400프랑이요. 네. 근데 웃긴 거는 네. 얘는 5등급이잖아요. 그렇죠. 5등급이죠. 얘가 그 당시에 샤또 라피트보다 200프랑이 더 비쌌어요. 아. 샤또 라피트보다 200프랑이 더 비쌌다. 그러니까 걔는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이 돼버렸고 얘는 원래 12만 원짜리 와인이라서 그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Are you sure about that?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1등급부터 5등급이 나눠지긴 하지만 사실 자연의 힘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요새는 또 평론가 점수에 의해서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로버트 파커라든지 제임스 서클링이라든지 제이슨 로빈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점수를 매기면서 가격이 굉장히 좀 100점 비트제는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짜 와인들을 많이 만나실 수도 있어요. 라피트나 마고나 이런 친구들도 사실 가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깡트베르르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왕 만들 거면 얘는 안 만들겠어. 그래서 위험 부담이 좀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꼭 드셔보시면 한때는 좋겠습니다. 라피트보다 한때는 한때지만 정말 라피트보다 1대. 좋아하는 와인이다. 그리고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순서가 맛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유통가격 기준으로 한 거라서 그렇죠. 꼭 등급과 상관없이 뭐 다 유명한 와이너리도 아니고 매년 좋은 와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그게 뭐 150, 100 이제는 뭐 170년이 다 돼가네요. 너무 먼 과거에 지금과는 다른 기술, 그렇죠. 뭐 다른 오너들이 만든 거라. 사실 그래도 부르고뉴 그랑크리나 생데밀리옹 그랑크리는 통합도 되고 취소도 되고 조금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이제 다른 곳에 인수는 됐지만 명맥은 유지하고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와인업계에서 성공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그 아까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면서 장비 같은 거 다 최신식으로 바꾸고 네. 재밌는 게 그 비냐드 워커들, 그러니까 밭에서 진짜로 포도 돌보는 사람들을 농사 짓는 사람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멕시코 팀을 아예 통째로 다 데려왔대요. 오. 캘리포니아에 의외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러니까 프랑스는 약간 전통 방식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약간 최신 유행하는 미국 기법으로 이제 좀 포도밭을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양조 방식이나 클래식하다는 양조 방식, 이제 고대 양조 방식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와인도 이제 공산품이고 식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현대화, 최신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와인 대학이 굉장히 유명해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서로 겨루고 있는. UC 데이비스나 네, 프레즈노 맞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 맞습니다. 최신 이런 기법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와인 폴트나 뭐 안 좋은 것 많이 잡죠 이제는. 맞아, 와인이 점점 더 맛있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맛있다고 느끼는 빈티지들이 82년, 뭐 95년, 뭐 00년 지금 만든 친구들이 20년 있었으면 더 맛있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또 이제 뭐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요새는 좀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어쨌든 마트에서 이제 할인 행사 때 업어오신 와인인데 과연 로또인지 아닌지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한 몇 주일 동안 눕혀놓긴 했거든요. 네, 몇 주 구매하고서 그래도 좀 불안해서 몇 주 동안 셀러에 눕혀놨다가 오늘 딱 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할인가로 판매가 되는 와인들은 움직임도 많고 또 온도도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렴하게 구하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좀 그렇게 구매하시는 와인들은 한 달 이상 사실 셀러에 넣어두면은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어쨌든 이제 한 달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을 왔다 갔다 해서 문제인 거니까 얘를 그냥 환자를 안정화만 시켜주면 환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마트에서 와인을 좀 좋은 와인을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세 가지. 그러니까 좋은 와인을 만약에 뭐 샤또 깡트메르나 라피트나 이런 좋은 와인들을 마트에서 사실 거야. 이 똑같은 와인이 두 병 있으면 그중에 뭘 골라야 되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뒷면 보면 네. 얘는 뭐 그렇진 않는데 여기 이렇게 슈미즈라고 좀 찌그랗게 붙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서 말하자면 등창이 생긴 거죠. 맞아. 사람을 치면. 그래서 그렇게 붙어있는 애들은 이제 그 자세로 오래 누워있었다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가끔 근데 이게 좀 최신 미티즈는 그게 생기질 않으니까. 맞아요.
유럽 기준으로는 10년 이상, 그리고 뭐 신대륙 기준으로 5년 이상 된 와인들의 경우에는 병이 약간 투명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좀 직사광선을 받으면 한쪽에 와인 찌꺼기가 모여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와인 찌꺼기들이 모여 있는 와인들이 오히려 좋은 와인일 수 있다는, 오랫동안 누워서 보관되었다는 거니까 더 좋은 와인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요 와인이 병에 어디까지 들어있는지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인이 코르크는 나무로 만들어서 안쪽에 기공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쪽에 방부제로 설퍼로 이렇게 막아두고 있는데 SO2. 네, SO2로 하고 있는데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래도 방부제가 빠진 과일 주스다 보니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기화가 되면서 병목에 여기까지 차 있던 와인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와인들은 사실은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똑같은 빈티지인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적게 남아있는 게 안 좋은 상태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입니다. 좀 오래된 와인이나 좋은 와인들을 구매하실 때는 라벨 손상된 와인을 사세요. 그리고 큰 마트면 할인해달라고 하세요. 네, 해주십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해주십니다. 원래 여기를 수입 찢어지거나 뒤쪽 해지거나 이런 거 제가 가져갈 테니까 20% 해달라고 하면 해주십니다. 아주 좋은 팁이죠? 마지막에 제일 좋은 팁인데 근데 괜히 알려드렸네요. 내가 다 사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 써야 되는데 이런 자본주의. 자, 와인을 따라보았습니다. 일단 한번 눈부터 좀 설명을 해볼까요? 굉장히 진한 루비랑 보라색 중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색깔 변화는 그렇게 많이 크게 일어나진 없네요. 않았어요. 그죠? 아직도 굉장히 좋은 밸런스에 반짝반짝이는 약간 네, 알코올 가장자리 도수도? 쪽만 약간 붉은빛이 도는 정도. 이제 살짝 가넷이 내려왔네요. 그죠? 안쪽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다크한 컬러의 붉은색, 뭐 그냥 알고 계신 적벽돌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광택이 반짝반짝한 걸 보니까 굉장히 알코올 도수하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쭉 누려서 면적을 넓게 보면은 그라데이션이 층층층층층 돼 있어요. 이런 와인들이 잘 블렌드 됐던 와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흔들지 않고 이 정도에서만 얘기하는데도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나네요. 네. 이 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외로 피망 냄새가 이게 많이 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지금 그 과일 향도 있기는 한데 지금 순간적으로 그 훈제 고기 냄새랑 피망 냄새 하고 올라게 약간 그 슈퍼슈프림 피자 느낌 났어요. 막 페퍼로니가 막 깔려 있는 요즘 유행하는 그런 피자. 근데 그 외에 딱 그 특징적인 블랙커런트 냄새가 많이 나네요. 네, 블랙커런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블랙커런트가 굉장히 많고요. 또 오크도 좋은 오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오크가 좀 녹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눈에서 본 것보다는 코에서는 조금 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숙성이 숙성이 된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게 그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그 톰 스티븐슨이 쓴 책에 보면은 네네네. 한 8년에서 20년 사이에 보통 전성기가 온다고 써 있었거든요. 네. 딱 8년 됐으니까. 그 탐 스티븐슨이 어떤 분이냐면 그 와인 그 소더비 경매 아시죠 여러분들? 경매에서 그 라이팅을 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와인을 되게 많이 드시는데 그 분이 이제 이 와인에 대해서 각주를 달았는데 그게 이제 8년에서 20년 사이. 제 생각에도 지금부터 이제 좀 시험 적기가 되기 시작한 것 거기에 같아요. 이제 리치하고 오크통 냄새가 강한 게 특징으로 써 있었거든요. 어떤 아.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또 오키하고 스모키하고 또 아까 등급별로 품질 아니라고 해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웃기지만 어쨌든 아, 5등급 맞네요. 치고는 오크통 향이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빈티지와 등급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얘도 거의 뭐 뉴오크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향이 좋은데. 그 정말로 10만원 언더의 이 정도 와인을 만났으면 굉장히 오키도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맛은 되게 프레시하고 좋아요. 영해요 또. 그 과일 달짝지근한 맛이랑 약간의 그 베이킹 스파이스 맛이랑 그 산미도 좋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좋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공존하네요. 이거 뭐 한 5년 10년 도 숙성이 돼서 발사믹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까 오키, 스모키, 베이컨, 페페로니 이런 햄들의 육향이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그냥 고기 드실 때 아니면 콜키지 소고기 드실 때 이런 거 드실 때
드셔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모처럼 고기 구워 드실 때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세니까 생각보다 파워가 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돼지고기 그냥 두껍게 하는 돼지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 요새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이베리코 같은 거 그거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징 소고기. 아까 또 피망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좀 바싹 구운 대패 삼겹살 같은 거 야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먹어도 야채랑 같이 먹으면 네, 좋아요. 야채하고 같이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뭐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가격도 착하고 좋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만약에 같은 가격에 팔면 또 살 것 같아요. 이건 또 살 것 같은 같아요. 빈티지. 네. 그 5등급에서 사실 실망한 와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 친구는 좀 실망 없다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랑크리 넣어줄만해요. 그랑크리가 이거 있어. 여러분 혹시 그 와인 채널 구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보르도 와인이라고 써 있는 건 사지 말라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와인의 최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퀄리티 와인을 많이 그 등급 와인을 많이 만드는 곳이기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본시장이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브랜드에만 치중하고 만드는 과정이나 개발 과정을 조금 개발 과정이 조금 둔화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좋은 와인을 만나면 사실 비벼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그 등급 개요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영상으로. 알코올 중독자 김영 그리고 최씨 저희가 사랑하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정양 네, 세 분 다 거사를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그 거사에서 우승하면은 저희가 포썸 채널에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는 특혜인가요? 네, 그럼요. 그런 데서 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슈퍼스맨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만 네. 영광이네요. 저희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부모님들, 친구분들, 친척, 친지분들 핸드폰을 여시고 유튜브 슈퍼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오늘 이제 깡뜨베를을 마셔보고 이 와인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딱 임팩트가 있을까요? 2012년 빈티지는 지금 만나면 사라. 무조건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보르도의 2012년 빈티지는 지금 만나면 사라. 13은 사지 마라. 13은 사지 마라. 1314는 사지 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썸이었습니다. 정수리.